자,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주말 동안 숨가쁘게 이루어졌던 두 대권 후보의 이 대선 행보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시리즈의 표를 어렵게 구해서 야구 광인 윤석열 후보가 야구를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문제가 많다. 이거 폐지할 수 있다라고 시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 지금부터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 직관이 가능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한국 시리즈는 원래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대선 후보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외 없었습니다. 표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살펴보시죠. 야구 프로를 깔고 앉아서 수업을 들을 정도로 야구 광이었고, 또 대전에 근무할 때는 한화, 또 대구에 근무할 때는 삼성, 광주 근무할 때는 이제 해태, 기아, 지방 근무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저 위드 코로나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도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캠프에서 만든 모양입니다. 저도 아주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날씨 좋은 가을에 우리 좀 그동안 코로나로 찌들었던 우리 국민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게 돼서 지금 뭐 안타가 나온 모양인데 빨리 가서 좀 봅시다. 우리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두산과 KT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관람한 건데 어떤 유니폼을 입고 올지가 사실은 두산 팬이나 KT 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을 텐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점퍼와 국가대표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KT나 두산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고 공정하게 양쪽을 다 응원하겠다라는 모습이었는데 함께 보시죠. 표 겨우 구했다. 자, 대권 후보도 한국 시리즈 표는 겨우 구한 거예요. 그만큼 표 구하기가 힘들죠. 한국 시리즈 직관 윤석열 후보 어제 두산 대 KT, KT 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차전 관람. 국가대표 점퍼와 모자 차림이에요. 괜히 여기서 두산 유니폼 입거나 KT 유니폼 입으면 어색해지거든요. 30여 분 줄 서서 고척돔에 입장했습니다. 뭐 VIP라고 먼저 다른 통로로 신속 입장 이런 거 없어요. 줄 서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시민들의 사인 사진 촬영 요청에 응하며 관람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우리 김병민 대변인. 코로나로 침체 이어온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관심 표명을 위해 직관한 거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예매가 치열해서 제일 꼭대기 4층 좌석을 간신히 구한 거다. 사실은 저 고척돔이 커서 4층 좌석 꼭대기가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전반적인 어떤 야구 플레이를 다 볼 수 있다. 단점은 너무 멀다. 근데 그 먼 자리에 앉은 거예요. 윤석열 후보 옆자리에 열성 여권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나 이재명 후보 지지자가 앉으면 어떡하냐. 캠프에서 이런 걱정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후보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호 대변인, 네,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 우리 특히 박정아, 김진, 전재수 여성 우리 두 분도 야구 좋아하시겠지만은 야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또 갖고 있는 세 사람인데 대통령이 청와대 계실 때 대통령이 야구 직권했던 적 있습니까? 모시고 갔던 적 있어요? 한 번인가 어디 다녀오셨던 거로 전 기억해요. 그때는 대통령이니까 줄 안 섰죠. 줄 안 서죠. 그렇지, 당연히 대통령 줄 안 안 서면 안 서죠. 되지. 경호 문제 때문에. 경우 문제. 윤석열 후보는 어제 줄 섰습니까? 원래는 아마 참모진들이, 그러니까 표는 미리 구해놓고 네. 참모진들이 미리 정해진 동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 주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미 경호가 붙습니다. 총리급 경호가 붙어갖고 아주 삼엄한데 그렇게 안 가고 바로 지금 우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30분 동안 그냥 같이 줄을 서서 있으면서 셀카를 찍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김수영 교수님, 국가대표 점퍼를 입은 이유는 저희가 추측한 그 이유 맞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윤석열 후보가 뭐 두산 베어스 팬이다라는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기도 그래요? 한데 막상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특정 구단을 지지하지 않고 워낙 지방 순환 근무를 많이 다녔는데 대전에서 근무할 때는 한화 팬이었고 뭐 광주에서 근무할 때는 혜택 기아 팬이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대선 후보가 되었고 전국의 전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센스 있게 자기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 구단을 응원한다고 얘기한 걸로 봐서 일부러 괜히 두산 옷을 입거나 KT 옷을 입어가지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예.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그러니까 의미보다는 국가대표 점퍼를 입어서 저기서 두산 유니폼 입으면 그 KT 팬들이 보면서 정말 이상해지죠.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네네. 분위기 이상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마 참모 쪽에서도 다 생각하고 고려해서 이제 국대 점퍼 입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저기가 저 4층 가장 높은데 거기 맞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4층의 가장 꼭대기 자리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멀리서 봐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좋은 자리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리겠죠. 좀 싼 자리, 외곽 자리. 근데 워낙 표가 귀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라고 해서 표를 다른 방식으로 좋은 표를 얻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늘 그가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4층 표를 간신히 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야구하면은 부산, 부산하면은 전재수, 전재수 하면은 롯데, 롯데 팬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윤석열 후보의 어떤 야구 직관 어제 장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일상 회복 1단계에 저희가 지금 접어들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딱 그 시점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관중들 그동안 이제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마어마했네요. 예, 어제 예. 한국 시리즈 고척돔. 거의 아마 표가 다 매진이 되고 아마 그랬을 텐데 저기 고척돔이 실내 그렇습니다. 봄 예. 구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제 야구를 할 수 있는 저런 공간인데 사실은 이제 저런 야구장이 좀 많았으면 하는 이제 그건데 어제 이제 2030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근에 정치권이 2030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호명하고 소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기획된 행사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저기에 뭐 표를 사전에 구하고 VIP석에 앉는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말썽이 많이 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줄 서서 이제 일반 관중들과 함께 관람을 하는 것은 후보 입장에서 볼 때 대중들과의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적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후보가 야구 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충암고등학교 모교 충암고 야구가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인데 지난 9월 충암고를 방문해서 이제 모교 후배들이죠. 야구부 선수들과 유니폼을 함께 입고 애들한테 돈 걷어가지고. 자 이렇게 옛날에 추억도 얘기하고 또 시구를 직접 한 적도 있는데 충암고면 박정하 대변인 굉장히 유명한 야구 명문고 아닙니까? 명문 고교 야구 명문 중에 하나죠. 예. 저는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녀서 옛날에 충암고등학교가 뭐 야구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충청도 어디 학교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서울에 있는 야구부인데 그 우리 프로야구가 되기 전에 고교 야구가 한동안 굉장히 그 인기였죠. 인기를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죠. 그때 당시도 뭐 신일고, 충암고 뭐 이래서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어요. 부산 고등학교도 신일, 충암, 부산고, 인천의 동산, 인고 그렇죠. 뭐 이런 이렇게. 게 이제 아주 유명한 맞아요. 유명한 고등학교 야구 중에 하나인데 충암고가 바로 그 야구 명문 고등학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름에 저기 가서 아이 그 모교에 있는 야구 선수들하고 저렇게 사진도 찍고 시구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때 화제가 되긴 했는데 어제는 드디어 이제 코리안 시리즈까지 가서 관람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진짜 야구 강이군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도 소개 잠깐 나왔지만 학교 다닐 때 야구 글러브를 깔고 앉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야구 광이었고 사실은 저희 때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는데 그때 개막식 보고 저는 그 MBC 청룡의 팬이 될 정도로 그때 네. 하여튼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야구 뭐 무조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였어요. 이게 저는 엄청난 롯데 팬인데 엄청난 롯데 팬 지금 아, 나왔어요. 최근에 예. 거의 뭐 꼴찌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 한화 팬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예. 한화 이글스 앞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롯데가 야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윤석열 후보가 학생 때 야구 글러브를 밑에 깔고 수업을 들었을까에 대해서 그냥 뭐 야구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제 야구에 별로 이제 관심이 적은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 야구 글러브는 이 가죽 소재라 이 기를 들여야 되거든요. 전재수 의원 잘 아시죠? 잘 그러니까 알죠.
많이 깔고 앉아서 가죽이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래서 책 사이에도 놓고 비구도 자고 저도 어렸을 때 엉덩이에 깔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진짜 이건 야구 좋아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글러브가 뻣뻣하면은 안 되니까 이걸 자꾸 깔고 밟고 해서 부들부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이제 뭐 점심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야구, 축구 이거 하려고 도시락은 2교시에 먼저 까먹고. 그렇지. 예, 그래야 이제 점심 시간 때 조금 더 할수 야구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업 끝나자마자 이제 친구들 모아가지고 꼭 9명 없어도 두 팀이 없어도 야구 다 합니다. 그 벽에다가 이제 포수 글러브 그려놓고 2명만 던지는 사람, 치는 사람만 있으면 또 야구합니다.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아무쪼록 우리 롯데가 야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한화의 팬 앞에서 그런 말씀하지 말라니까요. 막상 막하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야구 글러브를 이렇게 길들이는 그런 거는 진짜 야구를 좋아했던 모습 같아요.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도 새롭게 나왔는데 지지율 한번 공개가 된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입니다. 뉴데일리 시사경남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인데 손정희 변호사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분석해 주시죠. 일단 윤석열 후보가 48.3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32.2%인데요. 국민의힘 야당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예. 이번 결과까지 포함해서 상당 기간 이 컨벤션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일단 퍼센트 차이가 한 15% 이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좀 긴장해야 되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긴장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이지만 야구 직접 참관하면서 좀 청년층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컨벤션 효과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손정희 변호사님 분석 들어봤는데 박정하 대변인, 네. 이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좀 지속되고 꺼지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힘든 국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선 후유증이 좀 있었고 이후에 대장동 건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 의혹을 털지 못하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는 그에 반해서 일단은 경선 후유증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에 대한 지수 열망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난주 말부터 사실은 이번 주 쭉 나오는 게 이후에 컨벤션 효과가 거품에 약간 좀 걷어지면서 실질적인 그 여야 후보의 지지도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나온 거는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그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지지율이 다소 좀 꺼지느냐 뭐 이런 기로에서 했는데요. 선대위 구성도 말끔히 빨리 정리가 되고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을 해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우위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은 사실은 이 격차는 다소 줄 수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우위가 당분간은 얼마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봅니다. 박 대변인 전망이었고요. 저는 이 결과에서 김수현 교수님 기자 출신하셨잖아요.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주목하는데 심상정 2.8, 안철수 3.8입니다.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모두 다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할 건지 여부에 있어서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2.8, 3.8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는 좀 높지 않은 편이죠. 그렇죠? 지금 심상정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입장이고 지금 안철수 후보도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계속해서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쭉 간다면 본인도 쭉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으로의 또 정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제 그런데 사실상 이제 워낙 지금 지지율 자체는 높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대선에 미칠 영향력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이 조사 결과로만 봤을 때는 네. 보이고요. 워낙에 지금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냐의 이런 갈림길에 있고 두 지류가 아주 크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뭐 양자 대결 같은 거를 했을 때에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뭐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 정권을 바꿀 거냐 아니냐를 묻는 이러한 다자구도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무래도 정권을 바꾸자 혹은 아니다 정권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이 두 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식의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외로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분석, 김수현 교수님의 분석 들어봤고요.